도저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약자를 괴롭힌다는 건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불탔고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가만히만 있는다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공기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했지만 서지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4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한 체격을 유지한 서지훈은 조개구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서지훈은 불을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자 작은 조개구이 가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반짝이는 조리기구들. 그는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화덕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죠. 서지훈의 손목에는 낡고 바랜 파란색 실팔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실팔찌를 매만졌습니다. 잠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이내 현실로 돌아와 묵묵히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지훈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문어 가게를 하는 박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지훈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눈인사를 대신했죠.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의 과묵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나타난 이래 서지훈은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간간히 이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죠. 하지만 서지훈의 조개구이 맛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유의 양념과 정확한 불 조절로 만들어내는 그의 조개구이는 자갈치 시장의 숨은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솜씨로 인정받은 셈이죠.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물건을 나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자갈치만의 독특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속에서 서지훈의 가게는 은은한 불빛과 조개 굽는 향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죠. 아저씨, 조개구이 하나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은 말없이 조개를 골라 화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는 군인이었죠.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닌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화덕 불빛이 서지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긴장감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더 드세요. 한 손님에게 조개 하나를 더 내어주며 서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소소한 행복이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서지훈은 묵묵히 일하면서도 시장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죠. 항상 주변을 살피고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현장에서 그와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준 기술이었으니까요. 문득 팔목의 실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훈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많이 바랬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9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잃은 전우와의 약속이었죠. 형, 살아 돌아가면 이거 계속 차고 있자.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로.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손님들의 주문에 집중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서지우는 쉴 새 없이 조개를 굽고 소주를 따르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를 붙들어 주었으니까요. 시장에서의 하루하루가 그를 현재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얼마나 하셨어요? 3년 됐습니다. 드물게 건네는 그의 대답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왜 특수부대를 떠났는지, 그리고 그 파란 실팔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죠. 서지우는 화덕에 불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그는 가게 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정리정돈 습관은 민간인이 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전 서지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묵직하게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마치 과거의 울림처럼 그는 손목의 실팔찌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짧은 중얼거림과 함께 서지우는 철문을 내렸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조용한 사나이, 그는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물이 가장 깊은 법이니까요.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서지훈이 가게 문을 열던 그 새벽,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 시끌벅적한 아침 준비가 왠지 조용했습니다. 뭔가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죠. 어젯밤에 왔다더군요. 옆 가게 박 씨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서지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호파라는 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 이 일대를 맡게 됐다나 뭐라나. 서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시장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직감이 경계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느려졌고 모든 감각은 예민해졌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망원수산 가게는 거절했다가 간판이 박살났다더군요. 보험금도 안 나온다면서요. 박 씨의 말에 서지우는 묵묵히 화덕에 불을 피웠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섣불리 나서지 않고 먼저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 수많은 작전에서 생존하게 해준 전략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시장은 평소처럼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웃음소리는 줄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지우는 조개를 굽는 척하며 시장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나타났죠.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들. 그중 앞에 선 사내는 형광빛 금발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인들의 대화가 끊기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었죠. 저기 저 사람들이 배고파군요. 생선 가게 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우는 담담하게 조개를 뒤집으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조폭 집단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주변을 살피는 눈초리에서 단순한 깡패 이상의 위험함을 느꼈죠. 구역세라고 부르더군요. 매달 가게 크기에 따라 돈을 내라는데 서지훈의 가게 맞은편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금발의 남자가 과일 진열대를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동네는 이제 백호파 구역입니다. 장사하시려면 규칙을 따라야죠. 금발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쥐고 있던 집게를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백호파 일당은 과일 가게에서 돈을 받아낸 후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세금을 걷듯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에 시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지훈의 가게를 지나칠 때 금발의 남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서지훈의 시선에 금발의 남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지훈의 가게 앞에 서서 조개구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맛있네요. 나중에 한번 들를게요.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겁을 주는 것이었죠. 서지훈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조개를 뒤집었습니다. 그의 냉정함이 오히려 금발의 남자를 당혹스럽게 만든 듯 했습니다. 잠시 서지훈을 바라보던 그는 이내 다음 가게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 저 사람들한테 찍히면 끝장이래요. 옆 가게 박 씨가 백호파 일당이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서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장사나 하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 서지훈은 화덕의 불을 조절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겪었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차분하게 대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장사하는 조개구이 가게 주인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백호파 일당은 잠시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공포는 여전히 시장에 맴돌았습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장사를 이어갔고 웃음소리가 줄었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한순간에 사그라든 것 같았죠. 오후가 되어 시장 끝자락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건 깨지는 소리, 외침, 그리고 백호파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돈을 내지 않았나 봅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가게를 부수고 다녀도 경찰은 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거죠? 누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백호파 뒤에는 큰 세력이 있다더군요.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서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눈빛,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 태세에 들어간 그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지우는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백호파에게 돈을 뜯긴 상인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내렸습니다. 서지우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죠. 과거 특수작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게 문을 닫기 전 서지우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백호파의 움직임과 패턴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그는 소곤거리는 상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돈을 모아서 단체로 내자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항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텐데 시장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다시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게 서랍을 열어 오래된 군번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직은. 서지우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조용한 사나이는 이제 시장을 덮친 검은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가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술이 다시 필요한 때가 온 것일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호파의 그림자는 자갈치 시장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마지못해 구역세를 내기 시작했고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죠. 서지우는 여전히 묵묵히 조개구이를 구우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은 시장 곳곳을 살폈고 귀는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지우는 시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호파 일당이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첫날 인사를 했고 둘째 날 구역세를 걷었으니 셋째 날은 본보기를 보일 차례였나 봅니다. 순이 할머니 가게로 갔다는데 누군가의 말에 서지훈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이 할머니, 자갈치 시장에서 40년 넘게 해산물 가게를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죠.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서 가게를 지키는 굳센 할머니였습니다. 서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은 날카롭게 긴장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돈이 없다고 하셨대요. 구역세를 못 내겠다고. 박 씨의 말에 서지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화덕에 불을 줄이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서지훈이 가게를 비우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군인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죠. 순이 할머니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백호파 조직원들이 진열대를 뒤엎고 수족관을 깨부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물과 함께 뒤엉킨 해산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쓰러진 순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본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구역세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내셔야. 금발의 남자가 웃으며 말하던 그때 서지훈이 조용히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백호파에게 맞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키세요. 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금발의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 조개구이 아저씨. 구경하러 오셨어요? 서지훈은 대답 대신 쓰러진 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파 조직원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서지훈은 그저 눈빛만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오랜 전장에서 다져진 카리스마였죠. 조직원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이마에 상처를 입고
무릎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서지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저 사람들한테 맞서면 안 돼요. 그 말에 서지훈의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8살 때였습니다. 부산 변두리 작은 동네, 불이 난 집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갇혀있던 그를 구해준 사람.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것도, 그에게 첫밥을 사준 것도 바로 이순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서지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현재와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그는 서로를 잊고 살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만나게 했던 겁니다. 서지훈이 이 시장을 선택한 것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찾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야, 아는 사이세요? 금발의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천천히 할머니를 근처 의자에 앉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조개구이 가게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건들지 마세요. 서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금발의 남자는 한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봐요, 조개구이 아저씨. 여기는 이제 우리 백호파 구역이에요. 규칙은 간단해요. 돈을 내거나 가게를 접거나. 서지훈은 말없이 금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대의 약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오랜 작전 경험에서 나오는 습관이었죠. 금발 남자는 서지훈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자세를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은 넘어가죠. 하지만 내일까지 구역세를 준비하세요. 할머니 가게도 당신 가게도. 백호파 일당은 시장 상인들에게 경고의 눈빛을 던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지훈은 다시 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표정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서지훈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40년 넘게 시장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녀석들 때문에 쫓겨날 순 없지요. 할머니의 굳센 목소리에 서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하고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나타나 도움을 주었죠. 아무도 백호파에 맞서지 못했지만 최소한 서로를 돕는 것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서지훈은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안에 혼자 남은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쓰러진 모습, 상인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백호파의 오만한 태도.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온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은 가게 구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군번줄이 나타났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마지막 작전에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군. 서지훈의 중얼거림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에 파란 실팔찌를 매만졌습니다. 전우와의 약속, 살아남은 자의 의무, 그리고 이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순이 할머니, 시장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일구어낸 평화로운 일상. 서지훈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피부에 닿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숨겨왔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자갈치 시장의 조용한 사나이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지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다운 치밀함으로 그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후배 강민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우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군번줄은 셔츠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가슴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고 상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서지우는 화덕에 불을 피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오래된 번호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훈 씨, 순이 할머니 좀 어떠세요? 옆 가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서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침 일찍 순이 할머니 가게에 들러 상태를 확인했었습니다. 할머니는 굳센 의지로 다시 가게를 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서지훈의 가게 앞으로 한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차림의 30대 남성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지훈도 그 순간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형? 남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찾던 사람 강민수였습니다. 민수야.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수는 머뭇거림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서지훈과 강민수, 특수부대에서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선후배. 9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형, 아직도 이 실팔찌 차고 계셨네요. 강민수의 시선이 서지훈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바랜 파란색 실팔찌. 마지막 작전에서 함께 맺었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서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저는 형이 아직 강민수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많은 전우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그 작전 이후 서지훈의 생사도 확실치 않았던 겁니다. 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박 씨에게 짧게 말한 후 서지훈은 강민수와 함께 시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벤치에 앉은 그들은 오랫동안 파도만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빛만으로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죠. 전역한 지 2년 됐습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열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여기에? 서지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잃은 전우들, 그리고 그가 살아남아야만 했던 이유. 길었어. 단 한마디로 그는 지난 9년의 세월을 요약했습니다. 강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지훈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 사이에는 이런 이해가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동료애.
형이 나한테 연락하려 했다면서요? 어제 새 전화 샀더니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서지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본 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조개구이 사장이 아닌 특수부대원 서지훈의 눈빛이었죠. 도움이 필요해. 짧은 말이었지만 강민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지훈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비상사태를 의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수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마치 작전 브리핑을 받는 군인처럼 그의 자세는 단번에 긴장했습니다. 서지우는 자갈치 시장의 상황, 백호파의 등장, 그리고 순이 할머니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강민수의 눈에도 결의가 서렸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애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전장에서 맺어진 유대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저녁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지내요. 강민수의 말에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자갈치 시장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근처 골목 어귀에는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죠. 서지훈과 강민수.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호흡이었습니다. 정보대로라면 오늘 밤 백호파가 시장 뒤편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강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백호파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죠. 마치 작전 수행 중인 군인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세 명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30분 후에 합류할 거예요. 두 사람은 시장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백호파가 자주 사용하는 거점이었죠. 서지우는 걸음걸이마저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금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닌 소리 없이 움직이는 특수부대원의 걸음이었습니다. 강민수도 마찬가지였죠. 9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작전 수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근처에 도착하자 희미한 담배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지우는 손짓으로 강민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둘 왼쪽.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특수부대 방식의 의사소통이었죠. 강민수는 즉시 왼쪽으로 움직였고 서지우는 오른쪽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두 명의 백호파 조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늦추고 있었죠. 서지우는 소리 없이 다가가 순식간에 한 명을 제압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남자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강민수도 다른 한 명을 처리했습니다. 완벽한 협업이었죠. 첫 번째 클리어. 강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지우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백호파의 회의가 진행 중인 모양이었죠. 두 사람은 창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지붕에는 몇 개의 틈이 있었고 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안에는 백호파 보스 강태석을 포함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시장 약도를 펼쳐놓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이 구역은 우리 차지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죠. 강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훈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강민수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지훈은 창고 뒤편으로 내려와 전기 배전함을 찾았습니다. 그는 군용 칼을 꺼내 전선 몇 개를 조작했습니다. 잠시 후 창고 안의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호파 일당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죠. 뭐야, 정전이야? 누가 가서 확인해봐. 2명의 조직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지훈과 강민수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소리 없이 정확하게 군인처럼. 남은 5명. 서지훈은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정확히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야, 손전등 좀 켜봐. 강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지훈은 이미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연마한 잠입 기술이었죠. 강민수도 동시에 다른 2명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뭐야, 거기 누구야? 한 명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지훈과 강민수는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5명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지훈의 원칙이었습니다. 보스를 묶어둡시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강태석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특수약품이 들어있었죠. 서지훈은 그것을 강태석의 셔츠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약품은 천천히 스며들어 글자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흔적은 남아도 삶은 흐른다. 강민수는 그 문구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지훈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서지훈은 강태석의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마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일을 마친 2사람은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떠난 후 30분쯤 지나서야 백호파 일당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강태석은 셔츠에 새겨진 메시지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그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장 여기서 철수한다. 이 시장은 건드리지 마. 강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호파 일당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때로 무력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백호파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지훈은 여느 때처럼 조개구이 가게 문을 열었고 강민수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2사람의 조용한 작전으로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고맙습니다, 형. 강민수가 서지훈의 가게를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평소와 같은 담담한 표정으로 조개를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 그냥 바람이 불었을 뿐이지. 서지훈의 말에 2사람은 작게 웃음을 나눴습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흔적은 남았지만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조용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백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지우는 평소처럼 조개구이를 구우며 시장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네요.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다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어도 위험할 때 나서는 사람이 누군지. 서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에게 이런 느낌은 낯설었습니다. 오전 10시 시장 입구에 경찰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함께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개를 뒤집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회 회장님 계십니까? 형사 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나이 지긋한 회장이 나타났고 형사들은 그와 함께 시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우는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미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약 1시간 후 형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에게 하나둘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우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묵묵히 화덕의 불을 관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기 조개구이 가게 주인분이시죠? 마침내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틀 전 밤 시장 근처 창고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이상한 소리나 움직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은 대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형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백호파라는 조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 시장에 나타났다고 하던데. 서지우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의 태도에서는 어떤 동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상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지훈은 그들이 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틀 전 밤에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이 할머니는 이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서지훈의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를 힐끗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른 상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백호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창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지우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9년 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이런 연대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결국 아무런 증언도 얻지 못한 채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속에는 비밀을 함께 지키는 동지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 순이 할머니가 서지훈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 시장에 온 지 3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저 말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서지훈은 조개를 뒤집으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의 말에 서지훈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순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특수부대를 떠난 이후 그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서지훈은 가게 문을 닫으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도우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에 질려있던 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서지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일에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민수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카페 자리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서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우가 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묵묵한 신뢰는 서지훈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백호파의 소문도 잠잠해졌고 상인들은 다시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지훈도 평소와 같이 조개구이를 굽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고 때로는 작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시장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를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상인들은 진열해 둔 상품들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서지훈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더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들까지. 비 많이 오네요. 순이 할머니가 서지훈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산에 묻은 빗물을 털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의 이마 상처는 이제 거의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조개구이 하나 해주세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지훈은 묵묵히 신선한 조개를 골라 화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화덕에서 오르는 김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고 창밖의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순이 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서지훈은 조개를 뒤집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이지. 부산 범일동에 살 때였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옛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서지훈은 손을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전기 누전이었는지 갑자기 불길이 번졌죠. 나는 연기에 질식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서지훈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떤 꼬마가 날 구해줬어요. 8살쯤 된 사내아이였죠. 그 아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끌어냈어요. 서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도 그날 밤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빗줄기 속에 번쩍이는 불빛,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연기 속에 쓰러진 한 여자. 그 아이는 마침 지나가다 불을 봤다고 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 살던 아이였죠. 그 아이 덕분에 난 살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지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오른손 검지에는 희미한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어릴 때 불 속에서 날 구했던 꼬마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지훈의 눈에도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40년 전 그날 밤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고아원을 탈출해 거리를 헤매던 그날, 우연히 불타는 집을 보고 본능적으로 뛰어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여자, 할머니. 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감정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 그것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습니다. 서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널 찾아다녔어.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할머니의 말에 서지훈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다시 고아원으로 끌려갔고 결국 군에 입대해 특수부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는 자갈치 시장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 내가 그때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서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날 구해줬잖아. 그날 밤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사주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던 시절에 서지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에서 구한 여자가 그에게 보인 따뜻함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어쩌면 그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 알아보셨습니까? 서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눈빛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 섞인 미소를 나눴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그들이 다시 만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지훈은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이름도 제대로 알게 됐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묻지 못했으니까요. 서지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지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의 가게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연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백호파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고
상인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지훈의 조개구이 가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간판 아래에 새로운 문구가 새겨진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렸죠. 흔적은 남지만 삶은 계속된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글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궁금해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지훈의 마음을 담은 말임을. 상처는 남아도 삶은 계속된다는 그의 철학이자 위로였습니다. 아침 일찍 서지훈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는 달랐죠.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때로는 작은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화덕에 불을 피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 바다 내음과 시장의 활기가 섞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형. 강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장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지훈에게 커피를 건네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죠. 오늘도 잘 되겠네.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아침을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훈아, 오늘은 특별히 대합 조개가 왔어. 순이 할머니가 신선한 조개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지훈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40년 전 그 꼬마를 다시 만난 기쁨으로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감사합니다. 서지훈은 조개를 받으며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죠.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서지훈의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개구이는 이제 자갈치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도 맛이지만 서지훈의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서비스에 더 마음을 빼앗겼죠. 아저씨, 저희는 부산 여행 왔다가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한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상의 조개를 골라 화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손끝의 감각은 이제 조개를 굽는 데 쓰이고 있었죠. 화덕에서는 조개가 익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바다 향기가 어우러져 자갈치 시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지훈은 그 소리들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지훈 씨, 백호파 이후로 우리 시장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박 씨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는 때로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더 끈끈한 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이죠. 오후가 되자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시장을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은 잠시 더위를 잊었습니다. 서지훈은 손님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가게 앞으로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물결 위로 햇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바랜 파란색 실팔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닌 그를 이곳으로 이끈 인연의 증거였습니다. 서지훈은 팔찌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랜 시간 만에 평온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가 카페 문을 닫고 서지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도 일을 마치고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지훈의 가게에 모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형, 이제 정말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이 됐네요. 강민수의 말에 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찾은 곳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서지우는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난 다시 살아간다. 그의 중얼거림은 바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서지우는 가게 간판 아래의 문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흔적은 남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 말은 이제 그의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조개를 굽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작은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안고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갈치 시장의 조용한 사나이.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순이 할머니, 강민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상처는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것은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닌 그를 더 강하게 만드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리듬처럼 삶도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서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흔적은 남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